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21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구천의 군대는 회계산이라는 아주 험준한 산으로 밀리고 밀려서 결국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월안구천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자신의 전술적 실수를 인정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 거죠.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왕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 전체를 이 꼼짝달싹 못하는 함정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니까요. 당시 월나라 군이 처한 상황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오나라 군의 포위망은 그야말로 철통 같았고요. 당연히 식량은 바닥났죠. 병사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샘터로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목숨을 잃는 병사가 매일 수십 명씩 나왔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이제 더 이상 싸워서 이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자 신하들 사이에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이 하나 제시됩니다. 그건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아주 굴욕적인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월안구천과 그의 신하들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모두가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바로 그때 대부문종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제안을 불쑥 내놓습니다. 왕에게 적국의 신하가 되라고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제안이었죠. 당연히 다른 신하들은 격분해서 당장 저 자를 처형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책사법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 굴욕적인 항복을 아주 먼 길을 가기 위해 잠시 거대한 산을 넘어가는 것에 비유했어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최종 목표로 향한 가장 현명한 전진일 수 있다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승리자인 오나라 왕 부차의 조정으로 옮겨갑니다. 월안구천의 운명은 이제 온전히 그의 손에 달리게 된 거죠. 부차 앞에서는 두 신하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노련한 장수 오자선은 지금 당장 미래의 화근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태제 백비는 항복한 적을 살려주어 인덕 있는 군주라는 명성을 얻으시라며 부차의 허영심을 살살 자극했습니다. 월나라의 책사들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면 대결 대신 오나라 조정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아주 영리한 외교수를 펼치죠. 바로 탐욕스러운 신하 백비를 공략한 겁니다. 그에게 막대한 뇌물과 미녀들을 안겨주면서 그의 환심을 샀고 결국 적의 심장부에 우리 편에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오자선은 정말 마지막까지 열변을 토합니다. 구천처럼 끈질긴 인물을 살려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훗날 반드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간절하게 경고했지만 결국 그의 경고는 무시되고 맙니다. 결국 오왕부차의 선택은 오자서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백비의 달콤한 아첨이었습니다. 훗날 명군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허영심이 눈앞의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구천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천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나라에서의 길고 긴 그야말로 굴욕적인 종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한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의 몰락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왕비와 함께 머리를 깎이고 허름한 옷을 입은 채로 원수의 아버지를 위해 무덤을 지키는 노역권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몇 달 뒤 구차가 병으로 눕자 오자선은 이때다 싶어 다시 한번 구천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그 순간 책사법녀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존엄성마저 내던지는 극단적인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구천이 부차의 대변을 직접 맛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천은 법녀의 계책에 따라 부차 앞에서 정말 태연하게 그의 대변을 맛봅니다. 그리고는 며칠 안에 병이 나을 거라고 예언하죠.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굴욕이었지만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기에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변까지 맛보는 구천의 모습을 본 부차는 어땠을까요?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천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라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병이 낫는 대로 그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마침내 구천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패배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라는 아주 비밀스럽고 뜨거운 목적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죠. 월나라의 선천이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구천은 그동안 꼭꼭 눌러왔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의 그 굴욕적인 복종은 전부 훗날의 복수를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구천은 오나라에서 겪었던 그 치욕의 순간들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와신, 즉 거친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의 원수를 잊지 않으려 했던 부차처럼 구천은 잠자리에 쓰디 쓴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매일 그것을 핥으며, 즉 상담하며 회계산의 치욕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구천은 즉시 복수를 위한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 돌입합니다. 문종에게는 나라 살림을 맡기고 법녀에게는 군사훈련을 맡겨서 조용히 국력을 키우는 한편 오나라에는 계속해서 귀한 예물을 보내 부차의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이 끔찍한 굴욕을 오히려 복수의 무기로 삼아 칼을 간 월왕구천. 과연 그는 이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원수를 갚겠다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